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9월달 고2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소설 낙성비룡이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낙성비룡이라고 하는 지문은요, 특이하게도 제가 여기 썼듯이 금년도에 발매된 2025학년도 EBS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편에 실린 그 지문하고 똑같습니다. 이 중략 부분, 앞부분이 뭐 일부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줄거리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2 문제가 뭐 특히 교육청 문제가 EBS에 연계되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연계 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론 고2 학생분들이 EBS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을 잘 풀진 않겠지만 만약에 수능 완성 부분에서 이걸 풀어봤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빨리 금방 읽고 이해를 하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번 고2 문제 세트는요, 이렇게 지문은 뭐 나름대로 분량이 있는데 반해서 딱 문제수는 딸랑 3개밖에 없습니다.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건데 하여튼 여기 나왔듯이 이렇게 금년도 수능 완성에 실리기도 했으니까 내신에 대비해서 요 지문 세트 다 일단 문제 풀이가 끝난 다음에는 EBS 수능 완성도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네, 문제 27번에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거창하게 도식화가 되어 있는데 뭐 별거 아니고 일단 글을 잘 읽어보면 됩니다. 시련을 겪던 남녀 주인공이, 자, 그러니까 주인공이 2명이네요. 남자 1명, 여자 1명. 남녀 주인공인 이생과 양소저가 각각 안내자를 만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흔히 고전소설에서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 보고 조력자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만 뭐 조력자는 안내자나 같은 개념이겠네요. 하여튼 여기서는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을 일단 안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뭐 정보를 얻습니다. 각각의 장면에서 안내자는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고 나 너 잘 안다,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네, 주인공은 안내자와의 만남을 통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이때 주인공과 안내자와의 관계는 주인공이 안내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이유가 된다. 그렇죠. 전혀 뭐 자기랑 아무 관계가 없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런 거 말해주면 잘 쉽게 믿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뭔가 쉽게 믿게 만드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인공이 안내자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근데 뭐 여기 써져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일단 주인공, 청자가 남자 주인공 이생, 여자 주인공 양소저고요. 그리고 거길 안내주는 사람은 아마 이생한테는 어떤 노인이 나와서 안내줄 거고 양소저한테는 이공부부가 나와서 안내줄 건데 성이 같이 이생, 이공부부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뒤에 지문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공부부는 이생에 돌아가신 부모님입니다. 하여튼 이 안내자가 청자들한테, 주인공들한테 뭘 안내해주나, 인물에 대한 정보. 여기 아까 본문에서는 주인공에 대한 정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생이라든지 양소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인공들이 시련을 겪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 본문에 있듯이 시련 극복 방안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딱 일단 머리에 두고서 글 읽으면 되게 빨리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문 읽기 시작합니다.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영웅적 면모를 지녔으나 먹고 자기만 하며 화성세월을 보내던 이생. 좀 특이하죠. 보통 고전소설에 나온 영웅들은요, 굉장히 글을 잘 쓰고 뭐 무예도 뛰어나고 그런 건데 도술도 잘 부리고, 근데 좀 특이하게 마치 먹방하는 사람처럼 먹고 자기만 한다. 좀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하여튼 남자 주인공 이생, 아까 보기에서 나온 이생이고요. 근데 장인이 죽자 장모에 의해 쫓겨나고, 아마 장모한테 굉장히 평소에 미움받았는데 장인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처갓집에서 버티고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모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이생의 부인 양소저는 시부모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생을 기다린다. 한편 집을 나온 이생은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300냥의 돈을 다 내어준 후 어떤 노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여기서 도움 주는 어떤 노인, 바로 보기에 나왔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안내자, 어떤 노인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이 말합니다. 그대 오늘 큰 적선을 하였으니 깊이 감격하노라. 자, 큰 적선이 뭡니까? 아까 이생이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공경에 빠진 사람한테 자기가 가진 300냥 돈 다 내준 거, 그거 적선 말하는 거죠. 이생이 이렇듯 노인의 신기함을 보고 평범한 인물이 아니리라 생각하며 의아에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그렇습니다. 존웅의 물으심이 무슨 일이니 있고 저는 적선하는 일이 없소이다. 물론 이게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게 별이 아닌 거라고 겸손하게 말한 걸 수도 있고, 일단 노인을 경계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계속 봅니다. 노인 말하기를 대인은 사람 속이기를 아니하니라. 이에 또 말하기를 그대 저리 먹는 양에 양식도 없이 어찌 살아거라 하느뇨. 자, 이게 여기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리 먹는 양이면 앞부분에 좀 뭔가 많이 먹는 부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자, 좀 이따 보겠지만 EBS 수능 완성 지문에는요, 이 노인이 동자시켜가지고 심부름만 동자시켜가지고 이 배고픈 이생하게 엄청 맛있게 진짜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줘서 그걸 또 아주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먹는 양이 많은데 이렇게 길 가면서 다 돈도 내주고 어떻게 살아가려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 생략이 된 부분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살아가려 하느뇨. 이생이 답하기를 이처럼 얻어먹으면 아니 살아가리이까. 노인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자, 이게 기억, 니은, 지은, 니을 쭉 해가지고 또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먼저 기억 부분 쭉 보고 26번 문제를 한번 풀 수 있는 부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의 말이 살이 없도다. 그러나 나는 그대를 알거니와 그대는 나를 모르리라. 자, 나는 너를 잘 아는데 넌 나 모를 거야. 그런 얘기인데 바로 나는 그대를 알거니와 바로 이게 아까 보기에 나왔던 인물에 대한 정보. 안내자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알려준다.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주인공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만 그대에게 붙일 말이 있나니 깊고 자세히 알려 하지 마라. 너 나에 대해서 잘 알라고 할 필요 없지. 내 말만 잘 들어. 그런 얘기인데 바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따 EBS 수능 완성 선지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이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이생은 지금 노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정체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 부분, 이 기억 부분을 그 26번 풀 수 있는 부분 풀어보겠습니다. 네, 26번은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하나당 기억, 니은 하나씩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뭐 좀 서로 꼬아놓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기억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네, 기억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상대 설득하고, 이건 전혀 아니죠. 네, 나는 너를 잘 아는데 넌 나 모를 거야. 하여튼 너한테 할 말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전혀 이 관계 없고요. 그리고 선지 2번입니다. 기억에서는 상대보다 우월한 신분을 통해, 자, 이 노인이 이생보다 어떤 우월한 신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이는 훨씬 많겠죠. 그렇지만 신분은 어떤지 일단 이 대화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뒤에 상대의 태도 변화 촉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서 다 땡이고요. 또 기억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없네요. 자, 그럼 다 이제 니은 나올 때부터 또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갑니다. 자, 계속 노인의 말씀 이어집니다. 마땅히 평안히 지내며 학문을 넓힐 곳이 있거늘. 위로 올라갑니다. 넓힐 곳이 있거늘 도로에서 방황함이 무익하지 않겠느냐. 이생이 대답하였다. 소자는 아득하여 깨닫지 못하오니 대인은 밝게 가르치소서. 노인이 말하였다. 낙양 땅 청운사가 매우 부유하고 그 절의 승려가 의기가 많으니 좋기 안거하여 공부를 착실하게 할 수 있을지라 내가 적은 돈을 보태리라 했습니다. 바로 이거 낙양 땅 청운사 가면은 아주 좋은 승려가 있어가지고 잘 의지할 수 있고 배울 거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거 아까 보기에 나왔던 시련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네요. 자, 이생이 고마움을 표현하되 노인이 말하였다. 자, 고마움 표현하니까 뭐라고 말했나 보겠습니다. 300냥 은자를 통째로 주고도 살해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더니 아까 이거 적절한 그 얘기죠. 이제 도리어 4-5냥을 받고 살해하려고 하느냐.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하였다. 가는 길이 피곤할 것이요. 본디 잠이 많으니 그만하여 자고 내일 나를 찾지 말라.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 이 주인공이 먹고 자는 거에 굉장히 잘한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 먹는 양 많다고 하는 건 알고 있다는 거 나왔는데 잠이 많다는 것도 다 알고 있네요. 자, 이걸 어떻게 알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 이생 주인공이 상대방 인물이 잠이 많다고 하는 정보를 다 알고 있다. 그런 것도 역시 아까 보기에 나왔던 안내자가 말해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되겠네요. 하여튼 먹는 양 많은 거, 잠 많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생이 고하였다. 야, 니은 나옵니다. 니은. 존궁을 찾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으심이뇨. 진실하지 못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노인이 누구신지 좀 알려달라 그런 뜻이겠는데 이 니은도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한번 26번 선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 1번입니다. 물론 기억에서 틀리긴 했습니다만 니은에서는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자, 날 찾지 말라고 노인이 말하니까 그런 말이 어딨어요. 진실하지 못할까 하나이다. 좀 알려달라 그런 얘기니까 전혀 이것도 상대 동의 이끌어내는 거 관련 없고 땡입니다. 그리고 선지 2번은 니은이었고 선지 3번 보겠습니다. 니은에서는 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전혀 아니죠. 이것도 땡이고요. 자, 그래서 니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도 다 땡이 나왔습니다. 다시 지문 갑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진실한 일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즐기는 잠이나 자라. 자, 끝내 자신에 대한 정보 알려주지 않네요. 이 생이 깊이 의혹스러우나 여러 날 고생하여 몸이 고단하고 잠이 더욱 왔다. 누웠는데 동방이 바른 줄도 깨닫지 못하였다. 문득 몸이 서늘함으로 일어나 보니 웅장한 누각과 노인은 없고. 자, 이게 누각이 여기 앞부분 줄거리 처음 안 나왔는데요. 여긴 안 나왔는데 EBS 수능 완성에 이 노인이 있는 곳에 아주 뭐 큰 누각이 있고 역시 환상 속의 세계니까 그러겠죠. 그 누각이 나옵니다. 네. 하여튼 누각과 노인은 없고 은자 아까 노인이 그 뭐죠? 네다섯 냥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은자, 또 글을 쓴 종이 한 장, 그리고 노란 주머니 한 개, 차 한 그릇이 놓여졌다. 근데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EBS 수능 완성에서는 이러한 소품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렇게 해서 또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좀 이따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긴 뭐 그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바야흐로 신선히 한 일인 줄 알았다. 이생이 놀랍고 두려워 글을 쓴 종이를 펴보니 내가 세상을 뜨니 네 몸이 늘 그럽도다. 바로 내가 바로 이제 그
글을 남기고 사라진 노인이죠. 안내자. 표연이 길을 떠나 단지 하나 부인이 준 돈뿐인데, 자,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주인공 양소저가 되겠죠. 이렇게 부인 양소저가 준 돈뿐인데 그것마저 어떻겠습니까? 다 적선했죠. 이를 적선하여 남을 도와주었도다. 수십일 길을 가되 조금도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니 그 도량이 넓고 덕이 크도다. 황천이 감동하여 복을 내리오사 나로 하여금 너의 피곤한 것을 구하고 비서, 비밀스러운 책입니다. 비법이 담긴 책, 비서를 주나니 가르친 말을 여기지 말라. 이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갈 것이니라. 아까 차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이생이 보기를 다한데 끝에 또 썼으되, 자, 끝에 뭐라고 써있나 보겠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쓴 인물 정체가 나왔습니다. 장인 양자유는 사랑하는 사위 이경작에게 붙이노라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안내자 노인은 장인이었네요. 근데 여기 앞부분 줄거리 나와 있듯이 이 이생은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은, 즉 양자유는 자기 사위가 잠 잘 자고 잘 먹는 거 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의아한 점은, 아니 같이 생활한 장인인데 왜 이 노인이 장인인지 몰랐을까? 좀 그 점이 의아합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아마 노인이 좀 생전의 모습과 다르게 막 완전히 백발 도사같이 신선의 모습같이 하고 나와서 모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목소리 들었으면 알 법도 한데 좀 약간 이 점은 의아하긴 합니다. 하여튼 이 장인이야, 이 노인이 장인이었구나 하니까 아까 보기에 나와 있듯이 이 안내자와의 관계가 바로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내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 바로 그거하고 연결되겠습니다. 네. 안내자와 주인공과의 관계, 가족 관계니까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대로 보기하고 딱 들어맞네요.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장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생이 가슴에 사무쳐 눈물을 두어줄 흘리고 주머니 속에 그를 수습하고 또 차를 마시니, 아까 차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신이 상쾌하였다. 몸을 일으켜 장인의 전후 은혜를 생각하니 아름다움이 넓고 밝음으로 굳고 단단한 마음이 생겨 저절로 눈물이 마구 흘렀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략 이전까지 봤습니다. 중략 이후는 이제 또 다른 주인공 양서조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일단 중략 이전까지 풀 수 있는 거, 아까 그 기억 니은 중에서 니은까지 봤고요. 네, 25번 중에서 내용일치 문제 중에서 2번,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인물에 대한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유의하고요.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노인은 이생이 가진 돈을 모두 적선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걸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고 있자고 의아해하는 거고요.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이생은 천리를 가는 능력이 있어 노인에게 비서를 받을 수 있었다. 자, 이 천리를 가는 능력이 왜 나왔습니까? 자, 노인이 차를 주면서 이 차를 마시면 이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갈 것이냐, 그렇게 차를 마신 결과로 천리를 간다는 얘기지, 이 천리를 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인한테 비법을 쓴 서적, 비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완전히 앞뒤가 틀렸습니다. 특히 천리 간 능력하고 비서는 또 아무 관계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벌써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중략 이후 양서조가 나오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첫 줄 이어 양소저는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뵈니 반갑고 슬픔이 뒤엉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 재배하고 말았다. 아, 드디어 알지 못했던 시부모님 뵈는구나 하는데, 여기서 딱 이상한 점을 캐치해야 됩니다. 아까 분명히 앞부분 줄거리에서요, 이제 이생이 처갓집에서 쫓겨난 다음에 부인 양소저가 시부모 제사를 지내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뵈다니, 아, 여기서 딱 감을 잡아야 됩니다. 아, 여기 시부모님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구나.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 재배, 절 2번 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제사 받들지 못했다, 그런 얘기 쭉 나오면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시부모님, 즉 이생의 부모님이니까 아까 보기에 나온 그 표현을 빌자면 이공부부죠. 즉 이공부부는 양소조에 대한 안내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역시 이공부부 안내자가 말해주는 내용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양소조 부분 딱 처음부터 이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안내자 역할을 한다, 그런 관계니까 더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딱 감을 잡고 한번 양서조가 하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능력도 없고 재주가 없어 이름 있는 집안을 우러러 사모한 지 10여 년이라. 그 다음 디귿 나옵니다. 디귿. 덕이 적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사리에 어두워 제사를 정성으로 받들지 못하와. 역시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제사를 정성으로 받들지 못하와 한 번 이렇듯 끝이 없는 죄를 지었고 지아비 집을 나간 지 6년에, 벌써 이생이 집을 나간 지 6년이 지났네요. 집을 나간 지 6년에 이르러 소식을 알 길이 없으니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지금 자기 탓하고 있습니다. 자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 이제 26번 디귿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6번에 3번 선체 디귿이 있네요. 디귿에서는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요거 디귿은 뭐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굳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아까 니은에서 벌써 니은이 아니었죠. 근데 아까 니은 부분에서 그 노인을
찾지 말라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잘못 드러내는 게 아니었죠. 근데 디귿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벌써 니은이 땡이었고요. 그 다음 디귿이 있는 게 선지 5번입니다. 선지 5번이 그럼 가장 정답으로 유력하겠네요. 디귿에는 과거 일을 근거로 자책하고 있다. 이거 맞네요. 자기가 그동안 그 자기 남편 집 나가고 그 이후로 또 잘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어쩌고 다 이게 내가 죄인이다. 자, 그 얘기하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귿 맞습니다. 그럼 아마 리을도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일단 감을 잡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고요. 제가 긴 시간 마음에 품은 정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시부모님의 산소 아래 이르러서는 얼굴을 배웁지 못하온 한이 있어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자, 지금 이 양소저가 지금 시부모님 산소 앞에 가 있군요. 네. 시부모께서 들으셨으니 죄가 10,000번 죽어도 섭섭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뭐라고 답을 하나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20, 즉 시아버님이죠. 근심하여 말하였다. 우리 부부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빈곤했는데 여기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넓고 비범한 자규를 받아 이렇게 화려하게 안거하니 사람이 사납지 아니일지언정 어찌 부귀하지 못할까 근심하리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저 세상에 가서 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아까 전에 노인하고 이생, 즉 이생하고 장인하고 그 대화 부분에서는 장인은 자기 정보를 알려주지 않죠. 이생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바로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양서조와 시부모님과의 대화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습니다. 즉 안내자가 우린 누구고 이제 우린 어떻게 지금 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다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죠. 그러니까 혹시 대신해서 이생과 장인과의 대화 부분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나타나지만 이 양서조와 시부모의 대화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없다. 이것도 잘 구별해서 물론 전체 작품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점도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보겠습니다. 부인이 소저의 고운 손을 잡고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현부는 며느리한테 하는 호칭이죠. 현부는 슬퍼하는 것을 그치어라 라고 하므로 소저가 다시 엎드려 말하였다. 제가 이씨 가문에 의탁하온 지 10여 년에 일찍 얼굴을 배웁지 못하였더니 금일 얼굴을 배워 가르침을 듣고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옵나니 저의 넋을 인도하여 스라에서 묘시기를 원하옵니다. 자, 이 뜻이 뭐겠습니까? 자기도 같이 죽고 싶다. 자기 저 세상으로 데려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의 넋을 인도하여 스라에서 묘시기를 원하옵니다. 자, 자기도 죽게 데려가달라,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바로 리을입니다. 리을. 오래 살고 일찍 죽을 때가 있나니 현부는 말을 가볍게 하지 마라. 만류하는 거죠. 비록 한때 공궁하나, 자, 미래 예언을 합니다. 장래에 복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니 어찌 우리의 자취를 밟았다 하려리요. 자,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견뎌봐. 분명 나중에 좋은 일 있을 것이야. 그 얘기입니다. 네,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바로 이게 저거죠. 아까 보기에 나온 표현을 빌자면은 시련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입니다. 미래 예언해주면서 또 이렇게 이 대화를 이해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리을 부분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한번 26번 나머지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리을입니다. 리을. 선지 2번에 있네요. 네, 상대에 대한 배려를 통해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자, 지금 시부모님 따라서 같이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너 그래도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태도 변화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을 마음 먹지 마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딱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거 세모 쳐놓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벌써 기억에서부터 틀렸으니까 선지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선지 보겠습니다. 리을에서는 모두 상대의 안위를 거절하며 걱정하며 상대의 제한 거절 얘기 안 나왔습니다. 리을도 땡입니다. 자, 선지 5번 가장 유력한 정답입니다. 리을에서는 미래일 예측. 그렇습니다. 나중에 복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니 상대를 만류하고 있다. 당장 죽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만류, 예측 다 맞네요. 그럼 선지 5번이 가장 적절한 거 확실히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인, 시어머님이 슬퍼하면서 말하였다. 가르나 나의 현부여, 자취가 이렇듯 슬프뇨. 이공이 부인의 시녀를 명하여 말하였다. 현부가 언제 오려니 차를 마시도록 하라. 티 얘기 또 나오네요. 티. 자, 시녀가 명령을 받아 차를 들이니 양씨가 받아 마시고는 훈훈한 정신이 상쾌해졌다. 아까 이생과 마찬가지로 그 차의 성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만 마시면 상쾌해지네요. 이공이 명하여 말하기를 현부는 온지 오래되었으니 빨리 돌아갈지어다 했습니다. 소저가 일어나 하직할 때 슬픔을 멈추지 않으므로 공이 재삼 위로하고 사랑하여 그 손을 잡고 어서 가기를 허락하였는데 궁전에서 아까 노인이 있던 곳은 누각, 여기 또 시부모가 있던 곳은 궁전입니다. 역시 환상 속의 세계죠. 궁전에서 내리려 하되 대궐 안의 섬돌이 매우 높은지라 무엇에 걸려 깨어나니 자 백연머리 스치고 간 하나의 꿈이었다. 역시
이생과 마찬가지로 꿈속에서 이런 안내자를 만난 거네요. 소자가 황홀함을 이기지 못하여 베개를 베개를 밀치고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시부모의 깨끗한 기상이 거목과 같았으므로 다시 어찌 미치리요. 가을바람이 소설하고 기러기 슬프게 우니 속절없이 단장하여 매우 구슬프고 애달플 뿐이었다. 뭐 일종의 서술자 개입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처 풀지 못한 나머지 부분 일단 25번의 내용일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인물에 대한 내용일지 적절하지 않은 거 다 벌써 4번 나왔는데요. 풀지 않은 부분이 1번, 3번, 5번이니까 먼저 선지 1번 보겠습니다. 이공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양소저 위로하였다. 이거 당연한 말씀. 또 선지 3번 이양소저는 이공 부부를 모시며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했다. 자, 이게 딱 아직 지문을 읽지 않고 앞부분 줄거리만 보고 선제만 보면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됩니다. 자, 이게 마치 요것만 보면은 아까 분명히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공 부부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모시며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할까?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는데 이 지문 읽어보면은 꿈속에서 이렇게 이공 부부 만나서 양소저도 같이 따라 죽고 싶다. 그러면서 같이 스라에서 모시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문 다 읽으면 역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입니다. 이공은 살아있을 때와 달립니다. 살아있을 땐 상당히 힘들게 살았다고 말했죠. 그거와 달리 죽어서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대로 맞겠습니다. 네, 선지 4번이 정답 확실하고요. 이제 마지막 보기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7번 이 보기 그 기본 컨셉 안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인공한테 던져준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 내용 이렇다고 하는 거. 자, 다 이미 지문 통해서 확실히 확인했고요. 선지 1번입니다. 자, 노인이 이생이 잠이 많다는 점과 식사량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안내자가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것에 해당되고 그대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은 이생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말해주는데 자기 정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지 2번 이생과 노인의 관계, 양소저와 이공 부부의 관계가 가족이라는 점은 남녀 주인공이 안내자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신뢰하는 이유에 해당되겠군요. 그대로 지문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가족 간에도 사이가 안 좋은 관계 있겠죠. 근데 이 지문 안에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 다음 선지 3번 이생이 집에서 쫓겨나 고생을 한 것과 양소저가 남편의 소식조차 알지 못하고 지낸 것은 안내자를 만나기 전 남녀 주인공이 겪은 시련이라 볼 수 있겠군. 이것도 그대로 맞고요. 선지 4번입니다. 양소저가 현실로 돌아가기 전에 꿈속에서죠. 이공 부부가 준 차를 마시는 장면은 주인공이 안내자로부터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 해당되겠군. 자,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끊어서 자, 현실로 돌아가기 전에 꿈속에서 이공 부부가 준 차를 마시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 차를 마시는 게요, 이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뭐 이렇게 여기 온 지 오래되었으니까 차 마셔라. 그래서 그러면 머리가 상쾌해질 거야. 그런 뜻에서 차를 준 것이지, 뭐, 정보 획득하는 차원에서 차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 획득, 이 부분이 틀렸네요. 네. 자,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 획득은 훨씬 그보다 앞부분에 나오죠. 너 지금 죽을 만 먹지 말고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일단 죽기를 만류하는 그 장면에서 바로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이지 차를 주는 건 맨 나중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제가 여기서 이 이생하고 차를 마시는 시점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자, 양소저는요 아직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 현실로 돌아가기 전에 차를 마십니다. 근데 이생 어떻습니까? 자, 이생은 차를 일단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노인이 차를 준 것은 맞는데요. 그걸 마시는 거는 꿈 깬 다음에 마시죠. 네. 이렇게 이생은 차를 받은 거는 물론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받았습니다만 그 차를 마시는 거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 현실에서 마십니다. 그래서 그 점도 역시 이제 나중에 내신에서 또 이런 거 가지고도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양소저는 꿈속에서 차를 마셨고 이생은 현실에서 마신 거 잘 차이점을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선지 5번입니다. 노인이 이생에게 편안히 지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이거니까 낙양땅 청운사라고 했죠. 청운사를 소개하는 것은 안내자가 주인공에게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것은 또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문제 답 4번 확실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2 9월달 그 교육청 모의고사 지문 부분을 모두 봤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문이 겹치는 금년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부분 같이 참고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요. 수능 완성 겹치는 부분의 지문과 문제를 보기 전에 그래도 일단 이 고2 지문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줄거리 알았으니까 먼저 수능 완성 해설지에 나와 있는 전체 줄거리부터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부분입니다. 명나라 북촌, 북경 역시 배경이 명나라네요. 북경 유화촌의 이주현, 바로 이주현이라는 선비가 바로 아까 지문에 나왔던 이생의 아버지 이공을 가리키는 것이겠고요. 이주현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의 부인 오씨가 어느 날 큰 별이 방 안에 떨어졌다가 황룡이 되어 승천하는 꿈을 꾸고, 그래서 제목이 낙성비룡이군요. 별이 떨어지고 용이 날아간다. 낙성비룡. 그 제목이 왜 그런지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태몽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잉태한 뒤 18개월 만에 아들을 낳아. 근데 보통
사람은 10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좀 역시 이런 점에서도 좀 출생이 비범하네요. 18개월 만에 아들을 낳아 경모 또는 이명 경작, 경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경모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떠돌아다니다가 투임재상인 양승상의 눈에 띄어 아까 양자윤이라고 이름 나왔습니다. 양승상의 눈에 띄어 그의 사위가 된다. 그러나 승상이 죽자 처가의 박대를 견디지 못한 그는 집을 나가 청운사, 아까 노인이 말해준 데가 청운사죠. 청운사로 들어가 항문을 닦아 장원급제를 하게 된다. 마침 번왕이 모반하여 쳐들어오자 그는 원수가 되어 이를 평정하고 평원왕에 봉해져서 양승상의 딸과 해오로 하게 된다. 역시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자, 그럼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 지문 중에서 역시 이 지문도 상당히 긴데요. 중략 부분 줄거리 여기부터 보면은 이렇게 경작은 양자윤의 사이가 되지만 하면서 아까 고2 9월 문제에서 봤던 그 얘기 그대로 쭉 이어지겠습니다. 양서조 얘기 빼고 이렇게 그 꿈속에서 노인, 즉 결국은 양자윤이었죠. 자기 옛날 장인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 주고받으면서 이런 장면들 그대로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일단 이건 나중에 간단히 살펴보고 그 앞에 노인하고 즉 장인 양자윤을 처음 만나는 장면 그 부분이 이제 이 EBS 지문에서는 중략 부분 앞이니까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지문은요, 일단 이생하고 양자윤이 처음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양자윤의 말씀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양자윤이라고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내 아까 읊던 거를 들으니 큰 뜻을 품었음이 분명한데 나를 속이지 마라. 잠결에 읊는 것이 무슨 뜻이 있겠소. 말하기 싫으니 가겠소. 일어나 소를 끌고 가려 하자. 아까 나왔지만 바로 아직 이생이 아직 머슴살이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소를 끌고 가려 하자. 양자윤이 여기 드디어 양자윤 이름 나왔네요. 잡아 앉혔다. 근데 아직 양자윤이 뭐하는 사람이라는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이생은 지금 소를 끌면서 즉 머슴살이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양자윤 말씀. 내 비록 어린아이나 예를 모르는구나. 나는 나이 든 사람이고 너는 나이 어린 아이인데 어찌 그리 버릇없이 구느냐. 목동이 무슨 예를 알겠소. 자, 그러면 쭉 이제 긴 부분이요. 이게 예라고 묶여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정보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너는 내 얼굴을 자세히 봐라. 경작이 머리를 헤쳐 쓸고 보니 쭉 있습니다. 이거 흰옷을 입어 어쩌고저쩌고 역시 딱 위양모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양모사를 길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경작이 나이 어리지만 이제 뭔가 좀 감이 옵니다. 자, 사람을 많이 보았지만 이러한 사람 없었으니 이 사람은 뭔가 있는 늙은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위양에서 지금 비범함을 캐치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대인의 기상을 보니 봉황이 그려진 궁궐의 전각 위에 호를 받들 기질이요. 굳은 궁궐의 신하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재주와 덕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이유로 갈공과 평복 차림으로 이리저리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금방 알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양자윤이 웃습니다. 웃으며 말하였다. 내 말이 우습구나. 뒤늦게 공경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내 승상 양자윤을 아느냐? 하니까 이제 가장 어진 재상이라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자칭 이 노인께서 양자윤이라고 말하니까 뭐 그냥 좋은 말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바로 양자윤이구나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문 듣고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어진 재상이라 들었습니다. 지적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자, 알아보다니 얼굴 보기를 좀 하는구나. 좀 상당히 대화가 재밌네요. 아까 그 말씀에 깨달았습니다. 상당히 눈치도 빠르고요. 내가 비록 보는 눈이 없지만 평생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너를 보니 결코 천한신문의 사람이 아니고 지은 글이 틀림없이 뜻이 있는 듯하니 나를 속이지 말라. 그렇게 물어보시니 마음속에 담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제 기구한 인생을 얘기합니다. 잃고 경작은 3살의 부모를 잃고 유모에게 맡겨졌다가 7살의 유모가 죽자 의지할 데 없어 장우의 집 머슴이 된 사연을 이루고 바로 이게 아까 또 표현 말하자면은 바로 주인공이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네요. 사연을 이루고 동쪽산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길게 예로 묶어가지고 여기서 나온 노인 양자윤하고 이생하고 서로 첫 만남에서 서로 정보를 알아가는 과정 그런 내용이 쭉 예로 묶여져 있으니까요. 이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 번호 따라가지고 한번 19번에서 A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 풀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EBS의 문제 19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고요. 선지 1번. 자, A에서 여기서는 뒤에 것만 거꾸로 보면 되겠죠. 달리니까. 상대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서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숨긴다. 자, 근데 A는요, 서로 자신에 대한 정보 숨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달리니까 일단 A는 맞습니다. 또 선지 2번. A에서는요, 이제 거꾸로 봐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을 이룬 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비대칭은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는 서로 나는 양자윤이고 너는 하니까 이제 여기 이생도 자기의 정말 기구한 일생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A에서는 정보가 비대칭이 아니니까 이것도 A 맞고요. 선지 3번입니다. A에서는 대화를 통해 인물들이 서로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것도 맞죠. 선지 4번. A에서는 외부 정보를 통해 상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양자윤이 어진 재상, 가장 어진 재상이라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문 듣고 즉 외부의
소문 듣고 이미 양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알고 있다. 바로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요거 4번도 선지 A, 이따 A에 대해서 맞겠습니다. 선지 5번, A에서는 외양이죠. 이렇게 그 노인의 외양을 근거로 인물이 상대에 대한 판단하는 부분 역시 딱 보았지만 이런 사람이 없었으니 이 사람은 뭔가 있는 늙은이로구나. 그렇게 외양을 근거로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판단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도 맞네요. 그럼 아마 B에서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계속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아까 긴 A 부분이 끝났고요. 자, 저 동쪽 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분뇨가 제 부모의 분뇨입니다. 경작의 말을 끝내고 눈물을 흘리니 양장이 슬퍼 탄식하며 말하였다. 예로부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영웅호걸이 많다 하니 하나 어찌 너 같은 사람이 없겠느냐. 아니 어찌 너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즉 너가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걸 서리적인 표현으로 말한 거네요. 어찌 너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내 나이 얼마나 되었느냐. 속설 없이 14봄을 지내었습니다. 즉 만으로 14살이다. 그런 말이겠고요. 예, 내가 너한테 청할 말이 있는데 받아들이겠느냐. 바로 그 얘기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기 딸하고 결혼해라. 자기 사위로 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을 말씀이면 듣고 못 들을 말씀이면 못 듣는 것이지. 미리 정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결론은 뭐 뻔한데 상당히 지금 대화가 뜸을 들이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다. 내가 두 아들과 두 딸을 두었는데 위로 셋은 결혼을 하고 막내만 나왔다. 막내딸의 나이가 14인데 결혼할 때가 되어 제법 아름다우나 현명한 분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제 너와 내 딸이 쌍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데 허락할 수 있느냐. 경작이 하늘을 보며 크게 웃었다. 어르신의 따님은 세상의 천금과 같은 소저로 존귀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상민집의 종인데 어르신의 말씀이 사실인가 의심이 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숙녀라면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결국 받아들이네요. 네, 결국은 받아들이면서 말이 길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중략 부분 앞에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중략 부분 이후는 이번 고의 세트하고 거의 같은데요. 좀 약간 빠진 부분만, 아까 전에 그 먹성이 많은 부분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부분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게 요 부분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그에 앞서가지고 아까 고의 지문에는 그 누각이 처음부터 안 나오고 잠에서 깨니까 누각이 없어지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처음부터 여기는 누각이 나옵니다. 즉 노인이 있던 곳이 누각이고요. 이렇게 누각 뭐 등등 해가지고 아까 전에 뭐 차, 종이 등등 해서 기억니은, 디귿니을, 미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하나하나씩 보기보다 어차피 우리가 다 내용을 아니까 다 끝까지 본 다음에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누각에서 노인이 있었고요. 이렇게 노인이 그 동자를 시켜가지고 이생한테 경작한테 아주 푸짐하게 상다리 휴여지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먹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귀한 손님의 양이 매우 많아 보이니 밥을 한 말 짓고 반찬을 갖추어 내오라 하면서 이렇게 경작이 처음 보는데도 내 양이 많은 줄을 아니 슬기로운 어른이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까 고의 지문처럼 절이 먹는 양이 많으니 그런 절이 먹는 양이 많으니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좀 상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 먹는 양이 많은 부분, 이 부분을 또 길게 또 B라고 묶었는데요.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밥의 양이 많다는 것까지 봤고요. 경작의 노인장이 이렇듯 신기한 것을 보고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의아에 마지 않았다. 근데 아까 우리 지문에서 봤지만 이 노인이 경작의 양이 많은 걸 아는 거는 자기가 장인이라서 같이 살아생전에 생활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큰 B 부분입니다. 여기 B 부분 아까 우리 고의 지문에서 봤듯이 이렇게 너가 먹는 양 많은 거 안다. 너 길 오다가 너가 가진 돈 다 300냥 다 어려운 사람한테 적선했지. 다 그런 얘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뭐 그다음에 이렇게 떠들지 말고 청운사 가봐라. 그런 얘기 아까 우리 고의에서 봤던 거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 B 부분 다시 한번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 1번입니다. 이 B가 중요한데요. 상대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서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숨긴다. 즉 경작이도 숨기고 노인도 숨기고. 근데 그게 아니죠. 일단 서로부터가 틀립니다. 일단 서로를 보기 앞서서 혼란을 주기 위해 좀 초점 맞춰 볼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경작이 자기에 대한 얘기 숨기는 거는 나는 적선한 적 없다. 그 부분, 네, 적선한 적 없다. 노인이 다 알고 있듯이 말하는데 그냥 표현상으로는 나 그런 적선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 일단 여기서 자신의 정보를 일단 숨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숨기는 이유가 노인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겸손의 표현으로 이렇게 적선한 적 없다. 큰돈 적선한 적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가난해요. 적선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겸손의 뜻으로 한 얘기지 상대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역시 노인도 자기에 대한 정보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경작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혼란을 주기 위해 이 부분에 초점 맞춰보면 확실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선지 2번입니다. B에서는 서로의 정보가 비대칭을 이룬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은 자기 사유였죠. 이생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얘기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 맞고요.
선지 3번입니다. B는 이제 거꾸로 봐야 되겠죠.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신생에 대한 정보 얻게 된다. 근데 아까 B는 비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가 맞죠. 네. 요 B도 맞습니다. 또 선지 4번입니다. B는 이것도 거꾸로 봐야 됩니다. 외부 정보를 통해 상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는데 아까 A에서는요. 소문 듣고서 양자윤이 가장 어진 재상이라고 알고 있다. 이건 맞는데 이제 B는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역시 B도 맞겠습니다. 또 선지 5번 B에서는 능력을 근거로 인물이 상대에 대한 판단하는 분자. 이게 아까 B에서 어디 있었냐 하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작이 처음 보는데도 내양이 많은 줄을 아시니 슬기로운 어른이구나 생각하였다. 바로 이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지 5번도 역시 B에서도 능력을 근거로 인물이 상대방에 대해 판단하는 부분, 즉 내양이 이렇게 많은 줄을 아니 슬기로운 어른이구나. 이것도 B도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인물에 대한 아니죠. 아까 나머지 지문들 마저 봐야죠. 네, 나머지 지문들 얘기 아까 고의 지문하고 거의 같고요. 다만 이제 특이한 점이 아까 나중에 20번 문제 가서 누각, 기억, 그 다음에 삼명량 은자, 이거는 이제 이생이 다 어려운 사람한테 적절한 돈을 말하는 것이고,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내냥 화폐는 노인이 이생한테 주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리을이 바로 그 돈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차 한 잔입니다. 그리고 비읍은 종입니다. 이렇게 노인이 쓴 편지 같은 종이. 자, 그게 기억부터 비읍까지 나와 있는 게 20번 문제니까 좀 이따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옷이 하나가 더 있네요. 이렇게 슬픔을 금치 못해 자꾸 길을 떠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공중에서 어서 가라. 그런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가 시옷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인물에 대한 내용일치 문제. 선지 1번 경작은 양자윤의 혼인 제한을 과분하게 생각하면서도 받아들인다. 이것도 맞네요. 선지 일단 처음은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사양한 듯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이죠. 맞고요. 선지 2번 경작은 자신이 읊은 글에 관심을 보이는 양자윤에게 처음에는 무리하게 대응한다. 이것도 맞고요. 선지 3번 경작은 양자윤에게 마음을 열고 드디어 마음 열고 자기 처지 얘기하죠. 자신의 처지와 지난 행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선지 4번 노인은 경작이 떠돌이 생활을 한 현재와는 다른 삶을 살도록 설득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청운서로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이게 고의 지문에 나온 그 표현을 빌자면은 시련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의 지문의 표현에 따라서 시련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청운서에 가라고 줬습니다. 또 선지 5번 답이겠네요. 노인은 경작이 앞으로 주의해야 할 금기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역할. 자, 주의해야 할 금기라고 하는 거는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분명히 큰일 난다.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게 금기인데 그런 게 나왔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파란불로 줄쳐놓은 부분이요. 가르친 말을 어기지 말고 차를 마시고 빨리 떠나라. 이제 이 부분을 혹시 오해하면 이게 금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 말 어기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차 마시지 않으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금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아까 선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18번은 요 부분을 금기라고 오해하지 않으면 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20번 기억부터 시역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쭉 정리해놨는데 기억은 바로 이제 환상 속에서 노인이 머물던 누각이고 디귿, 니은은 이제 아까 경작이 노인 만나기 전에 길 가다가 적선한 돈 은자고요. 디귿은 이제 꿈속에서 노인이 이 경작한테 준 돈 한 뭡니까? 내냥 화폐죠. 디귿 내냥 화폐.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깬 다음에 그게 자기 옆에 놓이는 돈이 바로 리을이고요. 그리고 미음이 또 꿈속에서 노인이 준 차가고요. 그리고 비읍도 노인이 준 편지 같은 종이가 또 비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을, 미음, 비읍은요. 꿈에서 깬 뒤에도 이 경작 옆에 있었던 겁니다. 네, 경작 옆에 놓여있던 거죠. 이렇게 리을, 돈, 미음, 차, 비읍, 종이는 다 꿈에서 깬 뒤에도 꿈속에서 본 것 그대로 지금 경작의 옆에 놓이는 것이고요. 시읒 소리. 자, 경작의 길을 떠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공중에서 어서 가. 그런 소리였습니다. 시읒.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 1번 기억. 즉, 누각이죠. 인물이 환상 속에서 존재하다 인물이 현실로 돌아가면 사라지는 존재. 맞습니다. 없어졌죠. 니은입니다. 니은. 은자. 자, 적선한 겁니다. 이게 적선한 돈인데 적선한 돈은 환상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환상하고 현실이 틀렸습니다. 자, 니은이 현실이고 디귿이 환상이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노인이 준 돈이 디귿이니까 환상과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선지를 만들어냈네요. 선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선지 3번. 자, 리을이 뭐냐면 아까 돈입니다. 즉 꿈속에서 노인이 준 돈이 현실 속에서 깬 뒤에도 옆에 놓여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리을, 그 다음에 또 미음, 차도 마찬가지고 티, 환상 속 대화에 등장한 소재들로 현실에서도 나타남으로써 두 세계를 이어준 역할 그대로 맡겠습니다. 또 선지 4번입니다. 비읍, 비읍이 아까 종입니다. 종이 역시 마찬가지죠. 인물 앞에 환상 속의 세계가 등장한 사연이 소개되어 있다. 왜 노인이 꿈속에서 왜
나타났는가? 너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너가 이렇게 많이 길 헤매고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좋은 일 하고 해서, 하늘이 감동해서 나를 보냈다.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환상 속의 세계가 등장한 사연, 바로 그 뜻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4번도 맞고요. 선지 5번 시읒 소리입니다. 어서 가라는 소리. 인물이 환상 속 경험을 떨치고 현실로 돌아가도록 재촉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EBS 수능 완성에서는 보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 고전 소설 중에는 처지가 불우하거나 평범하여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주인공의 특별한 능력을 높은 안목을 지닌 인물이 알아보고 발탁 및 후원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주인공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변인들과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후원자가 부재하게 되면, 여기 아까 노인이 장애인 일찍 죽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죠. 후원자가 부재하게 되면 주인공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주인공이 이 과정에서 오히려 다양한 기회를 얻어 견문을 넓힘으로써 자질을 발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를 주었습니다. 자, 선지 1번입니다. 경작이 소를 끌고 가는 목동의 처지라는 것은 주인공이 재능이 눈에 띄기 어려운 상황, 지금 머슴의 상황이 있는 것이죠. 요거 1번 맞고요. 선지 2번, 막내딸이 나이가 14살인데, 그러니까 경작이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14인데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후원자가 주인공을 발탁하는 개연성, 즉, 이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개연성입니다. 그러니까 2번 맞겠네요. 그리고 선지 3번입니다. 나는 마침 그대의 먹는 양을 알아 대접하였지만 누가 그대의 먹는 양을 알겠소? 에서 주병과는 달리 후원자만이 주인공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본다는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슬쩍 특별한 능력을 흘려읽으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먹는 양을 노인은 아는데, 노인 알고 딴 사람 모를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후원자만이 주인공의 뭔가 특별한 걸 알아보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잘 먹는 게, 많이 먹는 게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특별한 먹성 그런 것만 모르겠는데, 특별한 능력하면 이게 능력 부분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슬쩍 능력 두 글자에서 딱 3번 틀린 걸 캐치하지 못하면은 4번, 5번까지 가더라도 답이 어디지 하고 헤매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은 3번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먹는 양이 많다고 하는 건 장인만 알아볼 수 있고, 즉 후원자만이 알아볼 수 있고, 딴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좀 주인공의 특별한 점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 다음 선지 4번입니다. 그 절의 중이 의롭고 부유하여 어려운 선비를 많이 대접하였다는 노인의 말, 즉 청운사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견문을 넓힐 기회를 얻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도 맞겠네요. 선지 5번, 노인이 노부가 세상을 버린 뒤 자기 말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세상을 버린 뒤 너희 몸이 항상 괴롭구나라고 하는 것은 후원자의 부재 후 주인공이 시련을 겪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건, 이것도 그대로 맞고요. 네, 그래서 이 중간에 끼어들어간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잘 캐치해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BS 금년에 나왔던 수능 완성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봤습니다. 고맙습니다.